3강 두 번째 영상입니다. 보시면 3. 백제가 주도권을 장악하다. 4.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등장하다. 5. 신라가 한강유역의 주인이 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4세기, 5세기, 6세기의 각각 삼국의 경쟁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어떤 그 영향력을 떨쳤던 주요 국가를 주어로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각 시기에 백제, 고구려, 신라 혹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터 보시죠. 백제가 주도권을 장악하다. 여기서 써놨지만 기본적으로 백제가 주도권을 장악했던 시기, 영향력을 떨쳤던 시기 4세기입니다. 그래서 4세기의 삼국시대부터 보시죠. 첫 번째, 백제의 주도권을 이끌었던 국왕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자, 이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근초고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 자, 마한의 자녀 세력을 공격했다. 옆에도 지도가 나와 있지만 원래 마한의 소국들이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이것들 완벽하게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해안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 자, 그리고 가야 그리고 바다 건너 외와 외교 관계를 벌였다. 자, 그리고 또 주목하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요렇게 지금 평양성을 공격했다라는 얘기죠.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자, 당시에 백제의 왕이 군사를 끌고 쭉 올라갔기 때문에 고구려의 왕도 직접 나와서 상대를 했습니다. 자, 당시 고구려의 고구권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자, 오른쪽에 자료가 있는데요. 교과서 자료입니다. 자,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던 자료 쭉 읽어보시면 고구려가 먼저 공격을 해왔다. 왕이 이를 듣고 복병을 배치해서 오기를 기다렸다가 불시에 공격해서 고구려 군사를 패하게 만들었다. 겨울엔 왕이 태자를 직접 데리고 가서 정예군 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입해서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당시 고구려 왕 사유가 고구권왕이 필사적으로 항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사망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자, 평양성 전투에서 당시 고구권왕을 전사시켰고 황해도 지역까지 진출합니다. 여기 요 라인까지 지금 이렇게 국경이 확장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바다 건너 이 중국 남쪽 지역에 있었던 정권을 남조라고 하는데 남조의 동진 정권과 교류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록에 보면 이렇게 요서 지역에서 진출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일견 주장이라서 이렇게 요서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기 지금 고구려는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고구권왕이 전사했어. 국가의 대위기를 맞이했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노력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 소수리망이고요. 그래서 고구려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소수리망 때 재정비 과정을 거쳐서 그 뒤에 광개토왕, 장수왕 같은 걸출한 왕이 등장하고 5세기가 되면 고구려가 국력을 떨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소수리망 때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것, 그리고 율령을 반포했다.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있는데 태학을 설립했다까지 봐두시면 더 좋습니다. 태학 설립,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했다. 4세기 후반입니다. 평양성 전투 이후니까요. 자, 그리고 신라에는 그럼 어땠느냐? 신라도 요 4세기 말입니다. 내물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는 내물 마립간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무튼 당시 원래 신라는 초기에 왕권이 약해서 박석, 김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했다라는 것. 그만큼 김씨의 영향력이 강해졌다라는 것이고요. 왕의 칭호를 마립간으로 바꾸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신라에서 왕을 부르는 호칭 요것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요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기엔 거서간, 그 다음 차차웅, 그 다음 이사금, 마립간 요런 형태로 쭉 변했습니다. 자, 그게 지금 내무랑 때 요 마립간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 마립간은
군장 중에 군장, 대군장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바뀐 겁니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중국식 호칭인 왕이라는 건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의상 우리가 쉽게 이해하라고 뇌물왕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뇌물 마립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뇌물 마립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 장에 또 나오니까 미리 하나 쓰자면 외의 공격을 받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와.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때 광개토왕이 군사 5만 명을 파견해서 신라를 도와준 대가로 이제 내정 간섭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4세기 백제 영토학장과 대교류라고 해서 평양성 전투 여기 확인해 주시고 백제가 얼마나 영토를 확장해 나갔는가 각국의 수도 정도 봐주시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아까 그 삼국의 중앙집권 체제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 우리가 다뤘습니다. 중앙집권 체제로서의 형식 조건들 대표적인 게 불교공인, 율령문포, 관등제 정비 이렇게 있는데 각각 어느 국왕 때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었는지 정리해 놓은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구려로 넘어가죠. 5세기입니다. 자,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등장하다 5세기고요. 고구려 하면 광개토왕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4세기 후반에 소소리방 때의 정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위용을 떨쳤던 것이 광개토왕 때죠. 광개토라는 표현 자체가 토는 땅이잖아, 땅. 그래서 영토를 광활하게 개방했다, 열었다라는 의미죠. 광개토왕. 그 표현 자체가 영토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백제를 공격해서 여러 성을 빼앗았대.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가 사실은 한강입니다. 요렇게도 한강이고요. 보통 요 정도까지 한강 북부 지역에 지금 광개토왕한테 쭉 진출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백제를 공격해서 여러 성을 빼앗았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건데 외의 공격에 시달리던 신라의 군대 5만 명을 파견합니다. 보병과 기병 합쳐서 5만 명을 파견하고요. 신라에 쳐들어온 왜군을 격퇴했다. 그래서 보통 금관가야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낙동강 하구예요. 이것도 파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본군이 요렇게 지금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신라를 괴롭혔단 말이지. 자,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군사가 요렇게 내려와서 이걸 쳐주겠죠. 자, 근데 문제는 낙동하려 온 김에 주변에 있었던 금관가야까지 세게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보면 왜군을 격퇴했고 심지어 가야 지역까지 공격을 해서 금관가야가 타격을 입었대. 자, 근데 우리가 강의 첫 번째 3-1강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것이 금관가야다. 그래서 금관가야가 리더 역할을 하던 것을 보통 전기가야연맹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금관가야가 이때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진 건 아니지만 힘이 굉장히 약해져. 그래서 리더의 역할로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대가야입니다. 그래서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연맹이 결성되었다. 자, 하나의 사건에 신라, 고구려, 가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동지역과 만주 일대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그래서 지금 남쪽에는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다라고 해서 북방지역으로 널리 영토를 확보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란족이라든지 부여는 조금 더 뒤에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동성, 동부역까지 쭉 정복을 해나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후에 그래서 장수왕이 아버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광개토 대왕릉비라고 하는 것을 건립했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 광개토 대왕릉비 교과서에도 있는 이미지 갖고 왔습니다. 비석이 이렇게 큰 겁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데 사람보다 거의 3배, 4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비석을 만들었죠. 자, 그 다음 이 광개토왕의 아들이 장수왕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장수했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가지 영토 확장이라든지 체제 정비의 여러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장수왕 때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인 광개토왕 때 북방 지역으로 영토를 쭉 확장해 나갔어. 중국과의 접점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충돌하는 건 고구려에게도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 그래서 중국이 당시에 남쪽의 정권과 북쪽의 정권 두 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남북조와 동시에 교류하면서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시켰고 이제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남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도였던 국내성을 떠나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요. 자, 그 이후에 한참 뒤입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죠. 자,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이 죽습니다. 계로왕 전사. 자, 우리 수도가 털렸으니까 이 계로왕의 동생이 문주라는 인물인데 이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고요. 한강 이남 지역의 충청도까지 진출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굉장히 남쪽으로 쭉 확장해 나갔는데 그것을 충주 고구려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도가 너무 더럽혀졌으니까 보시면 충주 고구려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지역까지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백제 수도를 털렸기 때문에 수도를 웅진, 오늘날 공주로 옮겼고요. 고구려의 막강함을 막아내기 위해서 신라와 동맹을 맺죠. 심지어 지배층 간의 혼인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죠. 신라는 5세기 극 초반에 400년입니다. 400년, 401년 이 시기에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뇌물말입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고구려는 굉장하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강력한 군사력을 떨쳤단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는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천화가는 오늘날로 치면 세계관과 비슷합니다. 당시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고구려는 생각했어. 보시면 명령을 내려서 동쪽의 오랑캐거든요. 신라의 매금 마립간에게 의복을 하사하였다. 나의 아랫것 신라를 내가 어여삐 여겼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랬더니 동이매금 신라의 마립간이 신하들을 데리고 나에게 와서 인사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고 여겼대. 그걸 보여주는 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일단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연호라는 건 기본적으로 연도를 세는 호칭이고 연도, 달력을 주관한다라는 겁니다. 연도를 센다는 건 황제의 역할이야.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연호를 사용했다는 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있다라고 인식했다.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하늘을 주관하는 자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영락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보통은 중국의 연호를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독자적 연호를 썼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왕, 태왕 같은 호칭을 사용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다음 6세기 신라로 넘어갑니다. 신라가 한강유역의 주인이 되다. 자, 당시 백제 보시죠. 백제는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어. 그 시기에 백제야 국가의 혼란함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백제가 2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2명의 왕을 보통 묶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시 한번 국가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해서 중흥노력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무령왕 때 했던 일이 뭐냐? 이미 왕이 죽고 국가가 거의 존폐 위기에 놓인 것이죠. 다른 나라에게 수도가 털리고 왕이 목이 베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방 세력들이 이 왕, 지배층의 통제를 잘 안 따를 위험이 있어. 그래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22담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믿어. 지금 이 지방을 꽉 통제하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최측근을 파견해야 돼. 그러니까 왕족을 파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자, 무령왕 기억하시고요. 또 사실은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중국과 교류를 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이 무령왕의 무덤이
중국 스타일로 만들어집니다. 무령 왕릉 벽돌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 요거는 수업 때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자, 그 다음 성왕입니다. 우리 성수고등학교 할 때 홀리의 의미입니다. 자, 성왕. 자,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데 당시의 수도였던 웅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급하게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온 것이야. 그래서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요. 오늘날의 부여 지역입니다. 나라 이름도 남부여로 바꿔요. 그래서 체제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어차피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진흥왕과 연합해서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신라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통수 맞은 것에 대한 분노로 신라를 공격하러 갔다가 매복군에 의해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관산성 전투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백제 성왕전사라고 표현된 게 관산성입니다. 자, 신라 보시죠. 신라가 메인이니까요. 3명의 국왕이 있습니다. 각각 국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줄이 다 있죠, 거의 사실상. 자, 지증왕. 자, 지증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때 들어볼 수 있는데 남성성을 상징하는 그 음경이 굉장히 컸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 뭐 그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만큼 권한이 강해졌다, 힘이 강해졌다, 국왕으로서의 권력이 강했다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 이름을 신라, 새롭게 더 넓게 아우른다 라는 의미로 신라라는 국호를 썼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국왕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매물왕 때는 마립간이었는데 이제 더 왕권이 강해졌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산국 일대를 복속하죠. 오늘날의 울릉도와 독도 지역입니다. 이사부를 파견해서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했고요. 그리고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자, 이 불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이차돈이라고 하는 인물이 순교합니다. 이 죽음을 계기로 귀족들이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금관가야도 정복합니다. 자, 금관가야를 정복해요. 전기가야연맹을 이끌었던 금관가야를 복속시켰어. 물론 가야연맹이 완전히 해체된 건 아닙니다. 금관가야만 복속시켰고 이때 금관가야의 왕족이었던 김무력이라고 하는 인물이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돼요. 그게 누구냐면 김유신,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의 할아버지죠. 그런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진흥왕만 보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백제의 성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유역을 뺏었대. 우리 한강유역 잠깐 지도에서 보면 여기 한강 하류입니다. 오늘날 서울 지역 그리고 이렇게 강원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한강 상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는 한강 상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제와 신라는 당시에 강력한 고구려를 상대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단 말이야. 혼인까지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 공격해서 한강 상류 지역은 신라가, 하류는 백제가 갖기로 했는데 그대로 성공했어. 고구려군을 밀어냈어. 그런데 당시 신라의 진흥왕이 좀 더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유역을 독차지합니다. 당시의 백제라고 하면 성왕이죠, 성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진흥왕 때는 또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대가야를 정복함으로써 가야연맹이 완전히 해체되고요. 동해안을 따라서 함흥평야까지 진출했대. 이렇게 올라간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지. 이 확장된 영토에 단양, 신라, 적성비 그리고 4개의 순수비를 건립합니다. 순수비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 정복하고 왔다감이라는 인증서 같은 거야. 여기 창녕에 하나, 가야를 정복했다라는 의미. 북한산비, 한강 내 거야. 그리고 북방지역까지 진출했어. 황초령비, 마은령비까지 이렇게 4개를 건설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경쟁 과정을 시대 순으로 4세기, 5세기, 6세기 봤고요. 이제 가야 잠깐만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교과서 17쪽에 특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거의 다뤘으니까 가야라고 하는 국가는 변한 지역의 소국에서 시작했다. 구야국 얘기했었고요. 이 가야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소국들이 연맹체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전기가야 연맹을 결성했고요. 자, 그리고 당시 신라가 내물왕 시기에 내물마립간 시기에 왜군의 침략을 받고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했었지. 광개토왕의 신라 구원 과정에서 금관가야가 사실상 휘청하고요.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가야 연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겨우겨우 이제 연맹을 유지하던 이 가야는 금관가야가 신라 법흥 때, 그리고 대가야가 신라 지등왕 때 병합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까지 보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국과 가야의 발전 과정 쭉 봤고요. 이제 4강에서는 통일 신라와 발해를 다룬 남북국 시대입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삼국의 통일 과정 나오거든요.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